쟁점은 역시 과실이었어요.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걸어가는 망인의 과실이 굉장히 크다 해가지고 좁혀지지가 않았는데, 그래서 판결문에서 적시된 과실 비율은 15%.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위자료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어요. 보통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를 1억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혹시 정확히 보이셨나요? 다시 영상을 같이 보면요, 이제 차가 승합차입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자, 오른쪽 보면 논두렁과 사이에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를 야간에 자정 무렵이었는데 어두운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승합차가 그만 사람을 충격하고 말았고요. 이 사고로 피해자라고 해야죠. 네, 보행자 사망했습니다. 이제 승합차에 충격을 당했기 때문에 견디기 어려웠을 거로 보이고요. 사망을 했고, 그렇게 해서 형사 입건이 됩니다. 이 사고는 보면 아시겠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영상을 보면 사고가 나기 직전에 앞에 모래 같은 것이 쌓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차선에서 좀 떨어져서 걷고 있다가 그쪽에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차선 쪽으로 접근을 한 것 같고, 마침 그때 승합차가 이제 측면으로 이 보행자를 충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망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죠. 이 사고는 특별히 운전자가 뭐 법규를 위반하거나 이런 잘못이 있는 사고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형사 입건이 되는 사안이 됐고요. 자, 이런 유형의 사고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저희도 비슷한 유형 많이 경험을 했고요. 피해자 사망을 했기 때문에 그 운전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절실했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사고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다만 감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근데 이제 경찰 단계에서 이제 피해자 유족 측과,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 망인 유족 측과 운전자 측이 이제 합의를 하지 못해서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형사조정으로 회부합니다. 변호사님, 형사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형사조정이라는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어떤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합의를 보는 것이 오히려 처벌보다는 피해자 쪽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사건이 있을 때 형사조정에 회부를 하게 되고요. 형사조정부가 검찰청마다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조정부로 기록이 넘어가고 형사조정의 위원들이 선정이 되면 그 위원들 앞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만나서 합의 여부, 그리고 합의를 한다 그러면 합의 금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형사조정을 하는 전제 조건이 그 양측이 동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양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이거는 한번 조정을 거치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형사조정에 회부하곤 했었는데, 최근에는 양쪽 당사자, 가해자 쪽도 합의를 볼 의사가 있다, 피해자 쪽도 합의를 볼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양쪽이 다 동의를 했을 때에만 이제 형사조정 절차에 보내죠. 지금은 형사조정으로 회부돼 있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건이 적체돼 있다 보니까 아예 형사합의의 가능성이 없는, 뭐 양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데 굳이 형사조정 보내봤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의사를 물어보고 양측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형사조정으로 회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역시 형사조정을 했지만 금액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결렬이 됐습니다. 형사조정이 결렬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정이 결렬되면 조정부에서는 다시 검찰로 사건을 조정 불성립으로 해서 사건의 기록을 보내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합의나 뭐 이런 걸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건을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보통은 형사 조정에서 기록이 돌아오면 검사는 얼마 안 있다가 이제 기소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죠. 이제 기소가 되면 이제 재판으로 이제 사건이 넘어갔다는 얘기고. 그렇죠. 사건은 이제 법원에서 진행이 되고 이제는 법원에서는 형사 조정 절차라는 게 따로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진행해서 하거나 도저히 합의에 이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을 하죠. 네. 형사 공탁이라는 건 또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양형을 위해서 법원에다가 이제
형사 합의금을 공탁을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 공탁을 하려면 예전에는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 등본 이런 게 필요했었어요. 근데 이제 형사공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은 사건 번호만 알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가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상황일 때 자기의 양형을 위해서 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마련이 된 겁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제 공탁까지는 가지 않았고 선고 직전에 운전자가 피해자 유족 측에 이제 합의를 이제 간절함이 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를 이루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법정 구속은 이제 피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형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피해자 유족들, 보행자 망인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쟁점은 역시 과실이었어요. 그 어두운 날, 그 어두운 시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걸어가는 망인의 과실이 굉장히 크다 해가지고 좁혀지지가 않았는데 당시 이제 유사 판례들을 보면 이런 경우 경계선 안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보행자의 전용 이제 공간이죠. 거기를 걷다가 사고를 당하면 무과실도 있었고 이렇게 이번 사고처럼 약간 이제 경계선을 밟기도 하고 약간 넘어오는 경우는 한 20%에서 35% 정도 이제 과실을 잡았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이제 그런 부분이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과실 비율에 대해서 뭐 공방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내려진 그 과실 비율은 15%였어요. 이게 이제 제가 친했던 후배도 비슷한 사고로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떴었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과실을 잡는다라는 게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왜냐하면 멀쩡히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 와서 이렇게 쳐가지고 사고를 일으킨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야간에 어두운 옷을 입고 차선에 가까운 쪽에서 보행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위험성을 높인 거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문에서 적시된 과실 비율은 15%. 근데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위자료가 굉장히 특이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위자료는 사망 위자료를 1억을 청구를 합니다. 그리고 과실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액이 결정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과실 비율은 15%라고 해놓고 위자료는 1억 원 기준으로 4,500만 원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결을 통해서 정확히 뭐 과실 비율을 그거보다 더 15% 이상을 잡지는 않았다고 이렇게 써놓고는 있지만 위자료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회적으로 그렇죠. 피해자 과실이 큰 사고다라는 걸 피해자 이제 과실이 그 심중을 판사의 심중을 말한 거겠죠.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총 2억 5천? 네, 그러니까 처음 청구 취지 이제 3억 5천에서 이제 1억 원이 빠진 2억 5천으로 사건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야간에 뭐 야간이든 주간이든 이런 길을 걸을 때 뒤에 차가 온다고 하면 좀 쳐다보는 습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차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쇠로 만들어진 게 아닌 이상 차를 이길 수 없는데 경각심을 가지고 차가 지나갈 때는 차가 알아서 피해 가겠지.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경우지만 딱 한 경우, 딱 한두 경우 잘못 보거나 잘못된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보행을 할 때 특히 야간에 더 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 입장에서도 이렇게 가로등이 없는 시골길 이런 곳에서 야간에 주행을 할 때는 혹시 보행자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죠. 더 주의하고 서행하면서 운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라니도 가끔 등장해요. 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모법인 LKS 이기루 병사 잊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